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가 저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기 전 경기도 외진 동네에 살았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작은 마당이 있는 집, 10세대 정도가 있고 작은 슈퍼마켓 정도가 있는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작은 동네들이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로 듬성듬성 있는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동네이긴 하지만요. 학교를 가려면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동네. 종점 인근에 있던 저희 동네는 버스가 30분에 한 번 정도 오는 동네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날 저는 아침부터 몸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를 향했습니다. 몸이 안 좋긴 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학교를 마치고 나서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몸은 원래 컨디션을 찾았고 저는 친구들과 학교 근처 PC방에 모여서 당시에 유행했던 게임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게임을 하면서 저녁 10시 미성년자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게임을 했습니다. 친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서 늦은 저녁 식사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었죠. 그 뒤에 저는 막차 시간을 확인하며 집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10분 남짓 정도 되는 상황에서 저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류장에는 어떤 아저씨와 아저씨의 딸처럼 보이는 아이 둘이 보였습니다. 저는 옆에 의자에 앉아 함께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조용한 동네, 늦은 밤에 선선한 바람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류장에 있는데 도로 쪽 어두운 곳에서 웬 여자 한 명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원피스,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가까이 다가온 그 여자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옷은 중세시대의 옷 같은 긴 원피스에 초록색인 듯 청록색인 듯한 그런 색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보기 드문 스타일의 여성이었고 뭔가 모를 소름이 끼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다가올수록 매서운 눈빛이라고 느꼈지만 초점이 없는 듯한 느낌의 허름한 옷의 모습, 도대체 무슨 여자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기 드문 스타일의 여성을 저는 버스를 기다리는 내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백옥같이 흰 피부에 긴 머리에 매서운 눈매, 초점 없는 눈동자, 거기에다 허름한 초록색의 긴 원피스는 몸이 살짝 비치는 듯한 얇은 원피스였습니다. 무섭고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지만 옆에 사람들도 있었기에 저는 자꾸만 시선이 그 여자 쪽으로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는 버스가 아니라 다른 버스가 왔고 옆에 사람들은 먼저 버스를 타면서 그 정류장에는 그 여자와 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더욱 소름 끼침이 느껴졌고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여성은 뭔가 소름 끼치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집으로 가는 버스가 왔고 저는 버스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버스에 타고 문이 닫히기 직전 그 여자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함께 타고 가게 되었죠.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고 그 여자는 제 바로 뒤쪽에 앉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버스에 있었고 버스는 밝은 편이었습니다. 잠시 잠에 든 저는 곧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버스는 밖에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두운 곳에 버스 혼자 덩그라니 서 있었습니다. 컴컴한 그곳에 버스만 덩그라니.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분명 인기척이 없는 느낌인데 온몸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고 초여름이었음에도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못하고 뒤에서 그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다 울음소리가 웃음소리로 바뀐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버스 안에서 소리를 꽥 하면서 잠에서 깨어버렸습니다. 꿈에서 이상한 것을 경험한 것이죠. 버스는 저희 집 2정거장 전쯤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저와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곧 저희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버스 내리는 버튼을 누른 뒤 내리기 위해서 문 앞에 서는데 그 여자도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정말 태어나 그 순간보다 무서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동네가 정말 작은 동네라 그 동네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가 친척 전부를 알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여자를 본 적도 없고 당연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동네엔 숙박시설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 관광지나 비슷한 것도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이 여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잔뜩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내리는 순간 집까지 뛰어가야겠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고 나서 버스에서 내려온 뒤 저는 그 여자가 내리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 방향으로 그 여자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때부터 정말 무서웠습니다. 혹시 저 여자 나만 보이는 건가? 저 여자 사람이 아닌가? 아니라면 혹시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공포감에 그 순간부터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따라오는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뛰었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포감이 밀려와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공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달리며 주머니에서 열쇠까지 꺼내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선명하게 뒤에서 인기척이 느꼈고 그 여자의 느낌이 가득 들었습니다. 정말 급하게 행동하지도 못했고 몸이 굳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느낀 척, 아무것도 모른 척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집 마당에 키우는 저희 강아지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들어왔고 뒤에 그 여자는 아이씨라고 했습니다. 제가 헛것을 본 걸 수 있지만 분명 집 안으로는 따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 뒤 저희 시내 인근에 30대 신원불명의 여성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여자의 신원이나 외모를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때 봤던 그 여자가 신원불명의 여자일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